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태풍 대과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7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태풍 대과는 이제 대과계의 시절, 큰 어려움의 시절이 있는 거죠. 큰 과우가 있는 그런 물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자 정리한 것을 총론적 의미의 한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과, 동료, 이흉. 대과, 동료, 이유유왕, 형. 대과는 대들보가 휘어진 것이니 갈 바가 있어 이로움이라 형, 형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과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한자 대과의 의미를 지나치다, 큰 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대가를 이제 그 집에, 옛날에 집에 이제 위에 이제 석가래 위에 뭐 되는 용마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용마루는 집 전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초로서 뼈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그럼 동료는 이제 마루 때 용마루가 이제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죠. 즉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기에 부족하여서 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마루가 휘어지는 대가의 상황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4대 난괴가 있는데 그 중수습관, 태풍대감, 수산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괴가인데 그 태풍대가도 이에 해당합니다. 태풍대가는 이렇게 이제 산깨가 태고 학계가 풍인데 이구와 비교해야 될 것이 뇌산소가 있습니다. 뇌산소가 산꾀가 뇌, 학계가 산 이렇게 있죠. 뇌산소가는 62번째 괴인데 그 노트 정리 59번째 노트 정리를 찾아보면은 뇌산소가가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대가는 끝에 이렇게 음이죠. 그 봄 끝이 이렇게 약하죠. 그러니까 대과 봄말이 약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소가는 조금과 달리 이제 가운데 이렇게 강이 있고 음이 바깥에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소각계와 대각계를 이렇게 비교하여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각계, 내산 소각계에 관한 설명은 주역 노트 정리 59번째 노트 정리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상꾀는 이렇게 태인데 물상을 보면은 태는 연못, 기쁘다, 어린 소녀, 서쪽, 말, 언어, 날카로움, 회절, 가을, 무당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괴 소는 풍, 바람, 들어감, 겸손, 장려, 풀, 약초, 다리, 닭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태풍대가는 중간에 이렇게 모두 양효로 강건함을 유지하는데 끝에 이제 이렇게 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중간에 모두가 양효이고 양끝이 음효라서 허약하다. 결국에 용마루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휘어져 있다 이렇게입니다. 또한 물상적으로는 태풍대가 연못이죠. 연못에 나무가 잠겨져 있으니 이제 또 안 좋은 거죠.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과자야, 동료, 본말, 약야. 대과는 큰 것이 지나친 것이니 대들보가 휘어진 것은 사람의 근본과 끝이 약함이라. 강과 이중, 손이 설행, 이유유왕, 내형. 강이 지나쳐서 중도에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함이라. 이유유왕, 갈 데가 있어서 이롭다 하여 이에 크게 형통함이라. 대가지시 대의제, 대가의 시인은 크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멸목, 대과, 군자의 독립불구 둔세무민. 못이 나무를 침몰시키니 대과계이다. 군자는 이로써 이 괴상을 살피면서 독립불구, 홀로 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둔세무민, 세상의 은둔에서 살아도 무민, 근심이 없으리라. 즉 연못의 물 아래 나무가 잠기니까 썩는 거죠.
나무가 죽는 거죠. 즉 못 아래에 나무가 잠기는 상이니 나무를 없애버리게 되는 형상이 되어 대과 크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고형이란 학자는 못의 물이 나무배를 침몰시키는 형상이니 서민이 의를 일으켜 왕과 제후의 조정이나 국가를 뒤엎는 상이니 이를 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과 동요 이 유형형. 대과는 용마루가 휘어진 것이다. 갈꽃이 있으면 이롭고 형통할 것이다. 상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총론적인 설명을 보겠습니다. 대과는 뒤집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과는 또 양이 과도한 것이죠. 이렇게 태풍대과의 본계는 이렇게 내천대장과 이렇게 내천대장과 천산둔에서 이렇게 각자 추이하에서 온 것입니다. 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넘어감, 건너감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산소가와 태풍대과계를 많이 설명하는데, 뇌산소가는 이렇게 있으면은 살레이계가 이렇게 서로 교육을 한 것이죠. 이렇게 크로스로 교육을 하여서 교육하게 되면 뇌산소가 4개의 음효가 건너가는 물상이 나오듯이, 태풍대가 역시 이렇게 태풍대가가 있으면은 풍택중부가 이렇게 서로 교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교육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또 4개의 양효가 건너가는 물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는 허물,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살레기가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서로. 살레기 시절에는 뇌산소가라 보면은 이렇게 안이 비어 있죠. 근데 이제 뇌산소가가 되면은 대감인데 허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음이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음의 의미로 해서 소가라고 이야기하고, 풍택중부가 또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태풍대가가 되죠. 그래서 풍택중부도 리로서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물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교육하게 되면은 양이 이렇게 건너가니까 양의 의미를 지녔다, 이런 의미로 봐서 대과, 감의 허물인데 대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강 이중의 물상을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태풍대가의 본상이 있으면은 이 본상은 기본적으로 뇌천대장과 천산둔에서 왔죠. 그래서 지나친다, 강이 지나쳐서 중을 얻는다 의미로 보면은 뇌천대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강이 이렇게 올라가서 5효, 중을 얻었죠. 5효에서. 똑같이 천산둔에 있는 6강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을 얻습니다. 강이 지나쳐서 중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과강 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동료, 용마루가 휘어졌다는 의미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태풍대가 본상이죠. 본상인데 산계가 이렇게 손의 나무가 있고 학계도 손의 나무가 있죠. 그게 전체적으로는 대감이죠. 대감, 집이죠. 이렇게 대감의 집에 이제 떠받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하여서 이제 보면은 두 개의 손의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 두 개의 손의 나무가 대감, 집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그 꼴은 용마루이지만 그 형태가 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게 바람으로서 굽혀지는데, 원래 손계의 중풍손, 손의 굽음, 휘어짐이 있는 거죠. 휘어짐이 있는데 여기서 동은 가옥의 마룻대, 용마루를 이야기하고 옥은 지붕의 꼭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내천대장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진을 이제 용마루로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바가 있는 게 이로운 것은 이렇게 이제 태풍대각의 본상을 보면은 여기 이제 본상이 있는 거죠. 본상이 있는데 이 본상은 기본적으로 내천대장과 풍지간에서 이렇게 왔죠. 그래, 내천대장에서 1이 이렇게 5로 올라가니까 이제 중을 얻은 거죠. 아까처럼 과강 이중한 것처럼 이렇게 학계에 있던 강이 올라와서 중을 얻었고, 산계에 이렇게 태의 이로움을 이루니까
갈 바가 있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본말야는 그 끝이 이제 약하다 하는 의미는 택풍대가의 제일 끝, 여기 보면은 풍대가 양 끝이 이렇게 음효죠.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의 양쪽 끝이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통하다는 택풍대가 전체가 의미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괴가 감이죠. 감은 통함이죠. 하와 상이 뚫려져 있으니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거고, 이제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상활 택면록 대과 군자의 독립불구 둔세무민 못에 나무가 가라앉은 것이 대과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속으로부터 은둔의 삶을 살아도 근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1200개 추이상 이렇게 보면은 지례복에서 점점 강이 하나씩 생기면서 음의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택풍태가 본상이 있으면, 택풍태가 본상은 기본적으로 내천대장과 천산둔에서 왔는데, 내천대장 단계에서는 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음은 이제 이렇게 상계 음이 2개밖에 없죠. 진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있던 하나마저 사라지니까 이제 한 사람 잃게 되죠. 그래서 홀로 있게 되는, 이렇게 음이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결국엔 태죠. 상계가 이렇게 태의 즐거움이 여전히 있으니 세상에 떨어져서도 홀로 둔세무민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천산둔도 이게 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전체를 합치면은 은둔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계가 손에 은둔의 상이 있으니까 이제 숨었으나 또 바람의 물상도 있으니 근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둔세 무민의 물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00개 추이상 이제 추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점점 음이 줄어드는데 뇌천대장께 이르러서는 음이 2개밖에 없고, 즉 2개의 사람만 남았다고 봐서 이 2개의 사람은 진의 발을 딛고 서로 마주보게 서 있었는데, 대각계로 추이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음이 하나 내려가니까 한 사람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서 친구가 없는 물상이 나오지만 윗계가 상계 태의 즐거움이 이르니까 불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천산둔계 시절에는 도피 숨는다 물상이 있는데, 추위를 해서 택풍대가게 되면 여전히 학계가 풍이니까 도피상이 여전히 있고, 따라서 들어가서 숨는다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숨었으나 손의 바람으로서 흩어놓아서 마음속에 막힌 것이 없으니 무민 근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이 나무에 가라앉는 것이 대과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홀로 서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속으로부터 은둔의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근심이 없다. 둔세무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지나침이 지나한 큰 과실이 있는 택풍대가의 총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택풍대가는 내산소가와 비교해서 봐야 하고, 이제 이 대상전에서도 어떻게 이런 대각계가 용마르가 휘어져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는 다음에 나오는 개별호를 보면서 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